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왜 이집트 사람들은 정면도 아니고 측면도 아닌 요상한 포즈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림을 남겼나? 왜 하필이면 요런 모양이냐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요런 벽화가 남아있어요. 요런 것들이 막 남아있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또 요 눈은 정면에서 보는 느낌이죠? 얼굴은 옆에서 보는 느낌인데, 눈은 또 정면이야. 그리고 어깨와 배는 앞에서 본 모습인데, 또 하체는, 하반신의 발은 또 옆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집트 사람들은 신체마다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합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물의 본질을, 신체 부위의 본질을 그려야 그 사람이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눈이죠. 그러니까 이 눈의 모양을 그리긴 그려야겠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정면의 모양, 이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얼굴은 또 옆이 더 얼굴 같았다고 생각했나봐요. 왜냐면 이제 독특한 방식인데, 요런 것들 우리가 이제 피카소의 큐비즘 보면 다양한 시점들이 있죠? 이미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옛날에도 말이죠. 그 다음에 네페르티티, 이거 들어보신 분들이 잘 없을 텐데, 이집트 사람들이 항상 그런 조각과 그런 것들만, 뭔가 경직된 자세의 조각, 또는 이렇게 정면성의 원리라고 해서 뭐 얼굴은 옆인데 눈은 정면에 이런 그림만 남긴 게 아닙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네페르티티 왕비의 두상인데, 이게 언제쯤에 만들어진 거냐면 신왕국 시대의 국력이 기울어질 때 등장한 파라오 중에 제18왕조의 아멘호테프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제들의 권한이 너무 막 세지고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데, 이 이집트가 중왕국이라는 시대 이래로 아몬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몬이라는 신은 대신 새로운 신 아톤을 유일신으로 하고 자신은 아크나톤이다라고 했는데, 요 시기의 미술은 그 예전의 미술 스타일과는 좀 달리 좀 독창적이고 좀 자유로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거고, 이 아멘호테프 4세의 왕비가 바로 이 네페르티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예쁘죠.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1912년 독일 루트비히 보르하르트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의 발굴팀이 발견을 했는데, 이 흉상이 너무 예쁘고 이집트에서 매우 보기 드문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이걸 반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흙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별 볼 일 없게 보잘것없게 만든 다음에 독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복원을 한 다음에 1924년에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집트가 당연히 반환 요구를 했겠지만 단호히 거절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히틀러도 이 네페르티티의 흉상을 너무 좋아해서 절대로 이거는 반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니까 일설이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되는데, 옆에는 투탕카멘, 왼쪽은 네페르티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에요. 누가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대중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신전이 있는데요. 이 신전 중에서 룩소르라는 동네에 있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 룩소르는 어디냐? 나일강변 뷰가 장난이 아닌 곳입니다. 이렇게 긴 나일강으로 꺾이는 곳이 있죠?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룩소르 되시겠습니다. 이 룩소르가 어떤 곳이냐? 나일강 중류고요. 중왕국 제11왕조부터 제18왕조까지 이집트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왕가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죠. 자, 지형을 한번 보죠. 이게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초록색이 거의 없죠? 여기가 다 사막이고 절벽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 삼국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고, 요거를 쭉 따라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왔던 겁니다. 지형적인 것, 기후적인 것이 문명의 발달에 크게 작용을 했죠. 자, 요런 느낌인데, 자, 요런 식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일강 뷰가 나옵니다. 이 나일강 뷰. 이 나일강 뷰가 장난이 아닌 곳이 룩소르인데, 룩소르에 가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신전들을 볼 수 있죠. 실제 보면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벨리스크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 오벨리스크죠. 자, 이렇게 신전들이 있고요. 아름다운 신전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덩치도 엄청 큰데 이 디테일한 묘사들, 이거를 기원전 수천 년경에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이게 문화재고 유산인데, 그 중에서도 좀 대박인 것이 하트셉스투 장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 하트셉스투 장제전은 뭐냐? 신전 더하기 뭐라고 해야 될까? 사당,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하트셉스투 장제전인데, 하트셉스투는 뭐냐? 파라오 이름이 있습니다. 제18왕조의 제5대 파라오인데, 놀랍게도 이분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있듯이 이집트에 그 긴 세월 동안도 파라오가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있었고요. 그 전에 한 명 더 있었고 또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뚜렷하게 있는 분은 2명 정도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하드셉수트라는 분이 있었고 이분은 대단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파라오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에 저 넘어 있죠. 요 절벽들, 이 절벽 넘어 있는 게 그 왕가의 계곡이다. 이런 절벽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수없이 많은 묘실을 만들고 부장품도 넣고 관도 넣고 미라도 안치돼 있던 건데 거의 대부분 털렸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털렸는데 요런 무덤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왕국 시대쯤에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왕국 시대 특히 많이 만들어졌던 게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의 문제점을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무덤이고 누가 봐도 여기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듦과 동시에 털려는 계획이 막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한쪽에서 피라미드를 축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도구랄 루트를 만드는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사제랑 짜고 털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피라미드는 거의 이제 만들과 동시에 털릴 위기가 있으니까 다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되면 숨기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서 규모도 많이 축소되고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사실 투탕카멘의 무덤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발견이 돼서 유명한 건데 이 투탕카멘의 무덤도 이미 2번 정도 살짝 털린 흔적이 있습니다. 이미 거의 털고 남은 것들인데도 엄청났던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털릴 위험을 각오하고 이렇게 크게 지었느냐? 고왕국 시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거는 무덤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영원 불멸하니까 내 다음 생에 러브하우스가 된 겁니다. 내가 살아갈 아름다운 집이었기 때문에 안에 온갖 것도 넣어놓고 규모도 크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게 왕가의 계곡입니다. Valley of the K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가의 계곡에 수없이 많은 파라오들이 묻혔었어요. 근데 이제 수없이 많이 털렸죠. 그 중에서는 안 털린 게 그 유명한 투탕카멘의 무덤인데 사실은 이것도 2번 정도 도굴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직접 가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보면 이런 벽화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불식 돌방 무덤보다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시기상으로 이게 훨씬 오래됐어요. 그죠? 이 신왕국 시대가 또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무덤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집트에 가면 이 룩소르에서 풍선 타고 이렇게 풍선이 아니군요. 열기구죠? 풍선 타고 가면 큰일 나죠? 열기구를 타고 둥둥 떠다니면서 이 왕가의 계곡도 조망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신기하죠? 자, 우리가 피라미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 만든 게 바로 이 태양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태양역인데 이집트는 97%가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중 강수량이 평균을 때려보면 100에서 200mm밖에 안 될 정도로 가물어요. 근데 우기가 시작하는 게 7월입니다. 이 우기가 시작되면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와 수단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엄청난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이. 이 흙탕물이 쭉 내려와서 나일강 수위를 업시키고 10월이 되면 쫙 저절로 빠지는데 이게 계속 지켜보다 이렇게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러는 겁니다. 오랜 관찰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1년을 365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12개의 달로 나누니까 한 달은 30일이고 5일이 남아요. 이 5일을 한 해와 다음 해 사이에 끼워 넣었던 거죠. 지금도 거의 변함없이 쓰는 이 달력을 이집트 사람들이 고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이 태양력, 왜 우리가 한 해, 2해 할 때 년을, 이어를 해라고 할까? 왜 이 해와 선은 발음이 같은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하학도 엄청나게 발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피라미드 만들어야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열, 백, 천, 만, 그 다음에 올챙이가, 귀여운 올챙이가 10만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은 너무 커서, 이러고 있는 게 100만입니다. 이렇게 수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집트 사람들이고, 이러한 문화유산을 그래서 남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간 게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다음 이 시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들어는 봤다. 이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근데 하나도 안 비옥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가 붙었나? 수달쌤과 함께 하시죠. 수달쌤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업데이트 됩니다. 저는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